국방부가 2년마다 내놓는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해 동반자란 표현을 지웠습니다. 대신 처음으로 이웃국가라고 적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격을 낮춰 부른 겁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롯한 불편한 관계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내놓은 2020년 국방백서입니다. 일본을 부르는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2018년 백서에서는 일본을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불렀는데 이번엔 이웃국가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라는 친근한 표현도 빠졌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훨씬 거리감이 커진 겁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인식,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두 나라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건도 예로 들었습니다. 2018년 벌어진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 2019년 일본의 갑작스런 수출 규제 등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난 2년간 양국 관계가 그만큼 악화일로를 걸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한일 관계가 불편했던 상황이 백서에도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국방부를 취재하는 이한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웃 국가라는 건 그야말로 물리적 거리만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써왔던 동반자라는 표현과는 의미 차이가 매우 큽니다. 네, 국방부 관계자도 고민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를 두고 관련 부처와 많이 협의를 해봤는데 하지만 우리 입장,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웃 국가라는 어찌 보면 격화된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수출 규제와 초계기 위협 비행 등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판결을 놓고 곤혹스럽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런 만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다 이런 흐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기자회견문을 자세히 보시면 문 대통령이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사안별로 분리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번 국방백서 역시 그런 사안별 대응,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하지만 필요한 말은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일본도 방위백서에서 우리에 대한 표현을 바꿨잖아요. 그것도 좀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지난해 일본의 방위백서입니다. 자세히 예. 읽어보시면 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 협력을 진행한다는 표현을 지웠고요. 국제협력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원래는 한국이 두 번째 순서였는데 이걸 동남아보다 뒤로 빼버렸습니다. 이런 일본의 홀대 혹은 각하를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다. 이런 기류가 강했던 겁니다. 네. 일본의 방위백서에 독도에 대한 억지도 그대로 담겨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방위백서에 나오는 지도 한 장을 보시면 이렇게 다케시마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벌써 16년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도 우리 국방백서가 나오고 나니까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초계기 레이더 조준 문제를 공식 항의해 왔습니다. 우리 군과 경찰은 여기에 대항해서 매년 두 차례 독도 방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실질적 주권을 지키겠다 이런 전략인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한길 기자였습니다.